안녕하세요. 7, 8월 문제풀이 강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공립유치원 교사 되실 거예요. 공무원증 받으실 준비하세요. 자, 우리 문제풀이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 듣고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싹 풀고 한 번에 다 해설을 들으면 좀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핑퐁핑퐁 한 거니까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내 호흡에 맞게 공부를 하시다가 문제를 좀 잘 풀려. 이럴 때는요. 한 방에 한 영역 쭉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내 스타일에 맞게 뭐 2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이것도 좀 너무 많아요 하실 때는요. 그 절반으로 이렇게 한 6개로 쪼개서 문제 풀이 하셔도 되니까요. 내 호흡에 맞게 문제를 풀이해 주시고 가급적 풀이한 다음에 바로 좀 해설 강의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궁금증이나 의문증을 해설 보면서 해소시키면서 또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되니까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여기서 설명해서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당연히 기출문제 기반한 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뭐냐? 요거는 우리 건강 안전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사들이 요 정도 개념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잡고 가실 수 있게끔 제가 한 번씩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암기한 거 좀 테스트해보고 인출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폐소생술의 위치 나왔죠. 그렇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는 어디인가요? 이런 것들 제가 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한번 틀리면서 오히려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틀리면서 외울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문제풀이 공부법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제가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풀이 반 특징은요. 유자쌤의 문제풀이 반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 테스트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반은요. 공부의 연장선이고 암기의 연장선이고 내 공부량을 늘리고 확실히 단단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요. 오픈북으로 푸실 거예요. 이 방법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합니다. 우선 제가 문제풀이 공부법이라고는 했는데 문제풀이 인출법, 문제풀이 백지쓰기법, 문제풀이 암기법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연상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면서 연상되는 관련 개념들, 이론들을 인출해서 그 문제지에 같이 적어놓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그 문제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념까지 함께 잡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에 냈다는 건 뭐느냐? 중요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낸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내가 정리했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처음이니까 좀 딱 와닿지 않고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설할 때 함께 연결 지을 수 있는 개념까지 안내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구나 하고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암기 반복하고요. 공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교시에는 문제 풀고 직강 선생님의 경우 2교시에는 채점 해설, 문제풀이, 채점 해설, 문제풀이, 채점 해설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분량의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영역씩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암특반이랑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순서를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관계 좀 어렵고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뒷부분이 아주 미끄럼틀 타듯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든 거 빨리 앞에 해치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쭉쭉 넘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채점은요, 대표 첨삭을 제공할 거예요. 답안 제출하신 분 중에서 이런 답안은 애매하지만 답변이 돼요. 이런 답안은 애매하지만 답변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아, 이런 부분 잘 작성하셨어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고 좀 더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론 1, 2 들어가고요.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순서대로 쭉 들어갈 거예요. 우리 암특반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요. 요거 한 3일 전에 암특반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론 한번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문제풀이 하면서 그 암기한 내용을 단단하게 적용시키는 것까지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은요. 오픈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요. 내가 보던 자료 옆에다가 놓고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특반 수강생들은 제가 드리는 유단자 프린트 꺼내셔도 되고 혹은 내가 공부하던 그런 이론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보면서 풀이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는 문제, 아는 개념들은 모두 쫙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키워드는 생각나지 않지만 하위 내용이 그러니까 상위 내용은 생각나지만 하위 내용이 생각 안 나. 상위 내용은 생각나는데 하위 내용이 절반밖에 생각 안 나.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서 이제 인출하시는 공부 방법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요. 제가 6월 모의고사 그 방문각 임용 홈페이지에서 응시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드렸는데 우리 학원에서 업로드 해주셨는데 그거랑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즉 기출에 기반해서 기출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면서 실전 대비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분량도 우리가 임용 기출에서 A에서 16문제, B에서 16문제 나오죠. 거기에 1점을 한 문항이라고 쳤을 때 총 80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교시에 쪼개서 보지만 토탈 한 75에서 85문항 사이로 제가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시간과 분량을 좀 고려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교시로 나눈 거는 우리 시간 활용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눈 거니까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 자기 호흡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교시를 한 번에 푸셔도 되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처럼 같은 패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번에 이거는 제가 6월 모의에서 조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실게요. 그리고 보이시려나?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5번 가의 기역과 니은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발견한 미술의 원리를 순서대로 쓰시오 했어요. 그럼요.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미술의 원리 뭐였어요? 균강, 음조 해가지고 이 네 개의 원리를 다 외워버릴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균형, 강조, 움직임, 조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 미술의 원리를 내가 좀 더 추가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추가가 필요하면 추가를 하겠지만요. 우선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균강, 음조에서 답변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볼게요. 기역.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다 검정색과 회색인데 왜 이 부분만 흰색인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 하고 물어봤더니 어린이가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우리 명암 표현을 잘 했고요. 왜 그런 것 같냐고 하니까 잘 보이라고 그런 것 같대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 검은색과 흰색을 대비시켜서 그 흰색 부분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애매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것 같아? 잘 보이려고요? 맞아. 그렇게 그 미술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그 미술의 원리를 보여준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강조는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고 은하는 선생님 이 그림책에서 이 사람은 왜 다리가 4개예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흐릿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균형, 감조, 움직임, 조화. 여기서 이제 비례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답을 골라야 해요. 요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골라야 하는데 자, 강조는 아니죠. 균형도 흐릿하다고 했으니 균형일 리가 없죠. 조화, 조화일까요? 조화도 아니고 비례, 움직임, 조화. 조화는 어떤 잘 어우러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했겠죠. 근데 다리가 4개고 다리가 너무 흐릿하대요. 그럼 포인트는 딱 2개예요. 다리가 4개, 다리가 흐릿해요. 그러면요. 왜 흐릿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왜 4개일까?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는 괴물들 관련된 그림책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는 2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리가 이렇게 빠르게 다리가 4개인 거구나 하고 떠올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다가 흐리대요. 이렇게 흐림 처리가 돼서 이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균강음조 비례 이런 것 중에서 움직임을 선택해서 이렇게 속어법으로 지워주시다가 하나를 답변으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유자쌤 사실은 4개예요. 흐릿해요라는 말만 보고서 움직임을 작성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 우리 2024학년도 교육과정 기출문제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한 발짝 앞으로 걷고 가볍게 한 발 뛰기를 반복하면서 윤지야 나랑 놀자. 이 문장만 보고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본 것도 아니더라도 어떤 동작의 요소래요. 이 동작이 무슨 동작인지 쓰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지로 기억하고 이미지로 공부했던 것이라도 텍스트로 변환이 되었더라도 이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작의 요소가 아니라 동작의 종류 우리 막 외웠죠. 스키핑, 갤러핑, 호핑 이런 내용들을 옆에다 쭉 쓰시고 그 중에 소거를 해서 정답인 거 하나를 찾아주셔야 해요. 얘는 가볍게 앞으로 한 발짝 걷고 가볍게 한 발뛰기를 반복하며 이렇게 스키핑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을 보고서 딱 그 동작을 찾기가 어렵지만요. 우리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눈에 보이면 아는 그 동작을 텍스트로 변환시켰을 때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반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은 안 넣었는데 이 강조 움직임 안에 움직임이라는 미술의 원리를 서술한 내용을 쭉 보시면 흐릿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릿하게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움직임이구나 하는 것까지 대비를 해주실 수 있도록 넣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 기억에서 드러나는 유아 미술 표현의 특징을 쓰시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개도식, 투시적, 열거 이런 것들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딱 기억을 본 다음에 떠오르는 이제 A가 잘렸는데요. 뒷부분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자, A에서 이 친구가 나랑 그림 그리게 할 사람, 나는 우리 가족 그릴 거야. 팔이 왜 이렇게 얇아? 우리 아빠 멋지지? 엄마도 그려야겠다. 옆에는 나, 내 동생, 강아지, 그리고 옆으로 소파, 냉장고, 의자 등의 가구를 나열해서 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유아 미술 표현의 어떤 특징일까요? 라고 하면요. 우리 미술 표현의 원리, 미술 표현의 특징을 쭉 외웠어요. 그걸 옆에다가 쭉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답안이 아니라요. 옆에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전투, 열기, 중앙, 설명 이것도 우리 쭉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건데요. 이 내용을 옆에다가 써주실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전개도식, 투시적, 열거적, 기저선의 표현, 중앙집중의
원리, 중앙집중의 그림 표현, 설명적 표현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가 외웠던 거를 쓰시고 여기서 속어해서 가장 답인 거 하나를 골라주셔야 실수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풀 공부법이 뭐느냐 한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서 미술의 원리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에서는 골룸브의 입체 표현 발달 근거에서 쓰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미술의 원리인지 미술의 요소인지 미술의 요소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같이 내가 스스로 비교해요. 미술 요소는 색, 모, 질, 공, 형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죠. 그래서 색, 모양, 질감, 공감, 형태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느냐? 시험에서 미술의 원리를 써라 했는데요. 요소를 쓸 때도 있고요. 요소를 써라 했는데 원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들은 내가 같이 잡고 가야 걔를 비교하면서 덜 헷갈리게 암기를 하실 수 있고 사례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쓰시면요. 여러분들의 서술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암기만 잘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전투열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나열하는 그런 나열식 표현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열거식 표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골룸브의 입체 표현 발달의 근거에서 발달 단계 작성하고 특징을 쓰시오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골룸브의 입체 표현 탐분한, 탐분한에서 탐색, 뭐 분화, 완성 이런 식으로 쭉 외우는데 입체 표현 단계가 2명 있었어요. 염태진 님의 요 단계까지 같이 내가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태진 님이 단계를 말한 건 기억이 나는데 이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그때 오픈북 하시는 거예요. 책을 펴서 그 자리에서 찾아서 혹은 암태지에서 찾아서 바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적어버리시고요. 그 문제를 이제 나중에 다 누적시킨 다음에 한 번씩 쭉 보시면 내가 틀린 거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염태진 문제가 나와도 골룸브를 적어주시고 골룸브가 나와도 염태진을 적어주시면요. 둘 중 하나 입체 표현 발달 단계 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평면 표현 발달까지 옆에 생각나는 학자들 내용들 이렇게 쭉 적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의 호흡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는 개념 쭉쭉 뻗어나가신다면요. 나중에는 정말 그 암기했던 50%의 내용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겪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 테스트지는 이런 식으로 쭉 비슷한 개념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입체 표현 발달 단계 골룸브였어요. 암태진까지 같이 외워버리시고 인출해 주시는 거고요. 또 유아 미술 표현 특징도 이렇게 쭉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미술 표현 분류까지 같이 내가 적으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그 유아 미술 표현 특징을 서술하시오 했지만요. 그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거식으로 표현했다. 열거식 표현이다. 물체를 하나씩 나열하여 설명한다. 나열해서 그리거나 상징물을 표현한다. 라는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골룸브의 입체 표현 발달에 근거해서 발달 단계 작성하고 특징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탐분한 외웠기 때문에 어린이가 보니까 내가 뱀 만들었어. 조물조물 만지고 두드리다가 손바닥으로 막 비비면 이렇게 뱀 만들 수 있어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색기, 분화기, 완성기 중에 탐색기거나 우리 탐분한 했으니까 탐색기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탐색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 그 특징을 한 가지 쓰래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특징, 개념, 유의점, 장점 쓰라고 하면은 확 당황하지만요. 사실은 이 단계의 이름이 가진 것을 이름에 기반해서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사례와 연결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탐색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점토를 조물조물 만지고 두드리고 눌러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며, 재료를 탐색하며 떡, 공, 뱀 모양을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뱀 만들었어. 조물조물 만졌어. 그리고 이제 이름이 탐색기였죠.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뱀을 딱 보시면요, 떡하고 공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탐색기 특징에 떡, 공, 뱀의 형태를 만든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떡이 생각 안 났어. 그럼 뱀 등의 뭐 모양을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 라고 서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지고, 두드리고, 탐색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혹은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났다. 아니면은 여기 부분에 눈 여기 있어. 머리 부분을 작게 꼬집으며 이런 사례가 있었죠. 요거에 근거해서 서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즉 하나의 둥근 덩어리에서 팔과 다리 같은 눈 같은 부분들을 잡아 늘려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고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례를 힌트 삼아서 내가 아는 내용이랑 확장해서 연결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이러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100%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 유의사항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아니고 문제풀이 유형과 양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기출 반영해서 기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16문제 정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암특반의 암기법을 몸 풀 때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 암특반을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요. 수강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기 테스트지는 저만의 그 비법 노트로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효과적으로 빨리 따라오게 하시려면은 빨리 따라오게끔 하려면은 아무래도 암태지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프린트물은 아니어도 요 암태지랑 암태지 답안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실 때 문풀반만 들어도 요거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엄청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 암태지를 보고 답안은 이 풀 키워드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외우셔도 되고 외우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인출을 하면서 얘랑 비교를 하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제 암기 방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려면 모든 키워드를 인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풀이 하실 때 그 키워드 인출하시는 거 적용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태지랑 암태지 답안 보너스로 드리고요. 오픈북 하실 때는 평소 보시던 단거나 자료, 강론 자료, 서브노트 등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유단자 암태지는 꼭 가져오시는 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암특반을 같이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유단자 프린트물을 가져오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강론서에서 맥락 있게 보는 거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학자의 용어가 우리 강사님마다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 다 넣어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용어가 다 이렇게 종류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양해를 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또 내용상은 사실은 다 똑같죠. 당연히 우리 학자들이 말한 거, 우리 교수님들이 말한 거에 근거해서 책이 이제 구성이 되니까 내용은 같은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자의 용어 외울 때는 내가 좀 수월한 거 골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용어를 다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셀만의 단계에서 사회정보적 그리고 상호적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특징을 서술하시오 했을 때 단계명은 하나를 써버리고 특징에는 또 다른 용어를 그 특징의 핵심 키워드로 넣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반영적, 자기 반성적 단계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단계명을 쓰고 특징을 써라 했을 때 자기 반성적 단계다. 자신에게 타인의 조망을 반영하여 이렇게 시야를 바라보는 특징을 지닌다 라고 서술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를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내가 잘 외워지는 걸로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추가로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3번 문푸른 미리 문제를 풀고 가야 하나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당일에 오셔서 시간 맞춰서 같이 풀이하시면 되고요. 또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호흡에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해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은 좀 빠른 호흡으로 들어주시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제 해설을 꼼꼼히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해설을 잘 들어주시고 나는 이런 부분을 인출했는데 유자쌤은 이런 부분까지 인출했네. 이것도 같이 잡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직강과 온라인의 차이가 클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 자습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최적화되게끔 제가 교시마다 이렇게 잘 끊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하거나 좀 의지가 부족해서 실제로 생생하게 현장 강의를 듣고 싶어요 하실 때만 직강을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동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더 많이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직강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부분들 우리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요. 제가 호흡을 조금 더 조절해 보거나 과제를 좀 더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쭉 정리를 해서 들었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자, 여러분들 노력은 결국 반짝 빛을 발하실 겁니다. 우리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와도요.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얻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화이팅 하실게요. 화이팅! 안녕!